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금리 결정이 있었고, 간단하게 보자면, 이제, 처음에 이제 문서가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가 나오고, 좀 잘 올랐습니다. 테슬라. 근데, 그, 저기, 기자회견 있죠? 예, 기자회견 이야기 듣고 나서부터, 이게 이렇게 쑥 내리더라고요. 요즘 여기까지 좀 애프터에서 많이 내리네요. 자, 이번에 금리 결정을 이제 언론들이 이제 매파적 금리 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글쎄요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좀 분위기가 달라질까 뭐 그런 걸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어 지금 요번에 점도표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금리를 뭐 여러 번 내리겠다 이런 게 없고 내년에 뭐 한 번? 뭐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번이면 6월 달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그 지금 이 확률표로 봤을 때는 금리 인하가 4월까지 없고요. 예, 다 동결이고 6월에 한 번 있고 9월 가서 한 번 있고. 근데 이제 연준 의장이 바뀌게 되면은 이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립금리 이하로 내려가서 2%대 금리까지 그 다음에 거의 다 플러스로 이제 양적 완화 비슷한 거 같이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파격적인 금융 완화 정책을 취해 준다면은 시장이 지금 고공행진을 아마 지속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자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시장은 가장 좀 헷갈리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잠시 쉬었다가 이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내년에. 그렇다면 지금 사볼 만 하겠죠. 예. 그런데 이게 안 나온다. 예. 그러면 지금 별로 사볼 매수를 할 필요가 별로 없고 살짝 뭐 이렇게 신고가가 나더라도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 어려운 것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고 급등했고 또 급등을 만드는 건데요. 계속 이렇게 이런 어떤 중간에 큰 조정 없이 이렇게 가는 건데 그러니까 상승을 이런 중간 조정을 이렇게 세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 상승을 하는 것은 별 뭐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다기보다도 뭐 어, 괜찮죠. 예. 근데 지금 사람들이 이제 제일 고민하는 게 이 지금 가파른 상승을 계속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 말에 고민을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자, 2020년에 이제 상승을 많이 하고 2021년에도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이런 거예요. 예. 저도 고민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도 다 고민하고 계신 거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좀 강한 조정이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수익 실현을 여기서 이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들 하시고 계시겠죠. 네, 올 봄에 이렇게 매수를 하신 분들은 어, 계속 간다면 수익이 늘어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매도를 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뭔가를 믿어야 되잖아요. 뭐 어디에 기대해야 되잖아요. 자, 앞으로 금리 인하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갈 거야 하면서 그걸 기대하면서 홀딩을 하는 거겠죠. 예. 지금 가장 글쎄요. 연준 의장, 케빈 헤셋 연준 의장이 이제 바뀔 것 같은데 내년에 그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서로 이제 발맞춰서 공격적인 금리나 뭐 중간 금리 뭐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냥 경기 그냥 세게 부양을 해버리자. 인플레 우린 신경을 쓰지 않는다. 예. 사실 인플레 신경 쓰는 것은 서민이에요. 어, 지금 뭐 미국의 소고기 가격 막 오르고 뭐 커피 가격 막 오르고 서민이 신경 쓰는 거지. 예. 그 사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인플레 별로 신경 안 쓰죠. 예. 그냥 일단 막 경기 살려보고 그다음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국가 부채, 예. 이 부채를 줄이자. 그리고 국채 금리 떨어뜨리고요. 음. 지금 그게 이제 가장 원하는 거고, 인플레 상승은 서민들 좀 고통을 좀 견뎌라. 아, 이렇게 좀 가려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추가 상승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금리 결정에서 이 좀 그런 뉘앙스는 아니에요. 예. 그래도 오늘 뭐 다우 쪽은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예, 다우 쪽은 0.15 이렇게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나스닥 기술주잖아요. 그러니까 나스닥도 좀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이 금리 결정 나오고 나서 기술주들이 이 금리 결정이 있었던 날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엔비디아가 완전 급락을 했습니다. 쭉 빠졌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금리를 인하했는데 주가가 올라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빠지다니 이게 말이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메타도 이렇게 빠지고, 자 애플 뭐 방금 테슬라 보셨고, 예. 그래서 이번 금리 결정은 이제 빅세븐 테슬 이제 큰 기술주들의 F도장에서의 큰 하락을 만들어냈다. 구글도 올랐다가 쫙 빠졌고요.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와, 이렇게 빠졌어요. 좀 주가가 이제 이 하방이 좀 깨질 지금 위기에 놓여 있는데요. 음, 사실 언론들 이야기로 보면은 뭐 내년도 계속 금리 인하 이야기하고 그래서 좀 희망적으로 자꾸 이렇게 이번에 오늘도 제가 유튜버 보니까 또 경제 TV 이런 거 보니까 뭐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걸로 보면은 거의 폭격을 맞은 수준이거든요. 음, 그렇게 급락도 아니지만. 네. 자 그리고 지금 이 코인 시장이 이 금리 결정 나오고 나서 참 아이러니하죠. 예. 아니 금리를 낮췄는데 유동성을 풀겠다는데, 예. 근데 왜 이 하락이 나오지? 네. 근데 이제 시장은 항상 이제 6개월 앞 정도로 내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서히 시장이 이제 금리 인하가 끝이 보이는구나. 서서히 끝이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내년에 한 번 더 올려주려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캐비넷의 새로운 연준의장이 뭐 중립금리 그딴 거 없다. 예. 그런 리미트 뭐 딱 정해놓은 거 없다. 거기 깨버리고 더 아래로 내려버리겠다. 그래갖고 시장에 돈을 확 풀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어떤 중대 결정이 나오면은 그때 시장은 좋게 반응할 것 같고요. 근데 새로운 연준 의장이 취임을 해도 중립금리 딱 지키겠다. 이 이해 이상의 금리 인하는 없다. 그리고 만약에 뭐 인플레를 잡겠다. 예. 인플레가 더 신경 쓰인다. 예. 사실 인플레가 생기면은 이제 가격 부담이 올라가고 사람들의 소비가 줄죠. 예. 그러면은 실업률이 이렇게 올라가게 돼 버리죠.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미국의 월드컵도 있고 또 중간 선거도 있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공화당 측에서도 아니 선거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의 인기가 이렇게 떨어져서야 하면서 지금 반기를 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서민들이 생각하는 물가 이거를 그냥 등한시하고 그냥 금리 내려갖고 돈만 풀어서 경제를 확 살려버리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결론은 뭐 돌고 돌고 돌아서 결론은 이제 금리 인하가 벌써 끝나는 건가? 예. 내년 1월에는 그냥 동결할 것 같고 한참 지나서 6월에나 한번 인하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캐비넷에 새로운 왼쪽 의자가 오면 그때 금리 인하 한 번 더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음, 그래서 벌써 지금 뭐 몇 개월 전에 금리 인하 시작했는데 벌써 금리 인하 끝나나? 예. 그럼 금리 인하 끝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오리무중으로 빠지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떤 거에 신경을 쓰냐면 사람들이 이제 경제 성장, 예. 미국의 경제가 탄탄하고 GDP도 증가하고 이제 기업들 실적도 증가하고 어, 그래도 금리를 좀 내려서 그 금리 인하의 효과가 이제 경제 호황으로 어, 좀 나타나고 이제 요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 같아요. 미국 경제는 그 몇 년 전부터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골디락스라고 뭐 너무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예. 사실 미국은 뭐 그냥 그래요. 예. 뭐 그렇게 확 나빠질 것도 없고 그렇게 뭐 아주 확 좋아질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빅세븐 같은 경우는 어떤 금리도 중요하지만 그 어떤 모멘텀, 예. 그러니까 어떤 AI라는 그런 모멘텀, 예. 그리고 사실은 이 메타 주가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폭발적인 실적 증가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실적 모멘트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뭐냐면 추가적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가령 뭐 1조 달러 벌던 기업이 그 다음에 2조 달러 벌고 그 다음에 4조 달러 벌고 그리고 더 못 벌겠지 했는데 여기도 8조 달러로 가야지 주가가 여기다 더 점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무리다. 예. 올해 4조 달러 벌었는데 내년에 8조 두 배로 증가하는 거 이거 아무래도 좀 무리다. 그럼 주가도 좀 탄력성을 잃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지금 그러니까 이 반면에 내년도 금리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내년도 실적을 지금 다들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고성장을 한 3년 동안 해왔는데 이 고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네. 음, 왜냐면 이게 어떤 이제 AI 같은 거 어떤 폭발적인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초반에는 막 분기당 실적이 막 증가를 하지만 결국에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예. 특히 테슬라는 이제 내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 지금 4분기 이 실적을 보면은 조금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이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해가 바뀌면서 4분기 실적이 나올 텐데요. 1월에 나올 텐데 4분기 실적을 딱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안도를 하거나 쇼킹하거나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좀 안개 속에 갇혀 있죠. 4분기가 이제 보증금이 사라진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요번에 테슬라가 한국에 FSD도 풀고 또 사이버 트럭도 이제 배로 실어 와서 이제 풀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돈을 벌어야겠죠. 예, 지금 아시아 시장 같은 데 이게 팔아가지고 미국 내 시장에만 하기에는 지금 좀 미국 내 시장이 좀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4분기가 안 좋았다 그러면 이제 보조금 사라진 내년 내내 이거를 좀 이제 걱정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그 연간 자동차 판매 대수가 계속 증가를 해왔는데 올해가 이제 작년보다 못한 해가 이제 첫 번째 됐고 내년에 더 감소를 할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봤을 때는 주가 전망을 좋게 볼 수가 없죠.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4분기에 이제 딱 드러난다. 보조금 사라진 걸로 인해서 어, 좀 이렇게 성장이 정체되는 것이 드러난다. 그럼 성장이 정체된 상태에서 주가를 폭발적으로 밀어 올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보통 주가는 폭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이제 금리를 지금으로서는 이제 뭐 금리 한 번 정도 더 인하 혹은 두 번 그것도 되게 뜨문뜨문. 예. 그럼 이게 뭐 금리 인하 파티가 이제 거의 지금 끝나가는 거죠. 예. 사실 올해 이제 이 금리 인하 기대감에 25년도에 이제 많이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뭐랄까 폭발적인 상승의 탄력을 잃어갈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금리 결정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그렇단 말이죠. 예. 그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금리는 인하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좋아할 게 아니다. 왜냐면 이제 거의 끝나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테슬라 이 주가를 보시면은 금리 결정문이 그 서문이 나오고 이렇게 상승을 했다 게 떨어진 거 보면은 언제가 떠오르냐면 그 29만 대 팔았을 때 그 발표가 나왔을 때 환호를 했다가 거기서 바로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때가 기억이 나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잠깐만 지금 이게 마냥 환호할 때야? 예. 왜냐면 주식은 항상 미래를 내다 보니까 이번에 뭐 49만 대 팔았지만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보다 줄 건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순간 잠깐이고 그때 이제 환호에서 딱 달려들면 그다음 쭉 이렇게 빠지는 이런 현상. 예. 자, 그래서 어 이제 연말 결산 이제 영상도 좀 올려드릴 건데 예, 올해 참 좋았는데요. 음, 계속 좋을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금 미래를 내다봤을 때 이런 폭발적인 상승 각도 있잖아요. 쉽지 않다. 음, 아, 자, 그래서 이번 금리 결정은 에, 결론적으로 애프터장의 하락을 만들어냈다. 자, 감사합니다.